네, 여론조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보시면요. 지금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16%에서 22%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어느 정도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우려는 조금 극복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지지율은 이제 절대 수치보다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추세.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특히 저는 두 군데를 주목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경기, 네. 인천 경기 네. 이 지역이 이제 14에서 23 이렇게 수직 상승하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부울경 처음에는 이제 18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33으로 네. 20일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지지율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저는 부울경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오히려 이제 피습에도 불구하고 헬기로 이제 서울대병원 이송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경기도 가장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네. 이런 이제 지역인데도 선전하고 있는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적인 상황이죠. 네, 지금 인천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지금 대선이 3년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 이러한 결과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신상 효과가 커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팔도를 돌면서 추상적인 얘기만 했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뭐 여기서 거닐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국민과 여당의 지지자들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긍정적인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언어로 말을 해도 박수를 쳐줬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과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도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오른 반면 이 대표 지지율은 조금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어떤 신상 효과나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든 분들이 분석해 주시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부울경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변동은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 당연히 긴장하고 살펴보아야 될 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제 테러를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들도 부산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또 진단해야 될 필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 민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이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 2일로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단기간의 효과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PK에 대한 구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이거 단순히 차기 지도자의 어떤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을 맞추는 보완제로서 등장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조한 30%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로 한동훈 이펙트가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까지 견인해낸다라면 이것이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의 지지율 상승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당 지지율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한 위원장의 숙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PK 민심은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 부산을 찾았을 때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4번 과천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거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인기가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비대위원장, 여당의 지도자는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본인의 실력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좋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많이 망가졌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구체적인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우리 안보나 외교 문제도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정치. 국내 정치 그야말로 야당과의 협치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선동적인 발언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여당을 견인해야지만 앞으로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한동훈 신드롬이 이 민주당이 이 팬덤 현상을 만드는데 한몫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한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야구를 직관했다라고 하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위원장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몸집을 키워준 게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사위에서도 질의를 할 때도 네. 뭔가 딱딱 떨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말투를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논리적인 면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시 법무부 장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앞에 앉아있는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 누구, 국회의원 누구라고 보면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앉아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를 대하는 듯한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많이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민주당 하여튼 의원들이 앞으로는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할 때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발언을 제대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모습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또 한 위원장의 개인 인기는 많지만 또 당 전체로는 이 인기가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네. 시차가 있는 거죠. 시차가 있다. 먼저 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인기가 올라가면 저절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 뜨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 뜰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이제 대통령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세 명은 이제 그 한 몸입니다. 네. 원팀이에요. 다만 이제 여론에서는 약간 이게 시간 시차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그 정치인은요 팬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건전한 팬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개딸이나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문파 뭐 대뭐뭐 이런 이제 이런 훌리건 이거는 상대를 적대적으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이런 이제 극성 팬 안 되지만 그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팬들이 누굴 욕하거나 공개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환호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그 팬덤은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는요 네.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워낙 정제되고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제대로 이게 실수하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틀었어요. 심지어 야구 구경도 안 갔는데 간 거 아니냐 이런까지 이게 틀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는 쭉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지금 높아진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변곡점이 이 공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는 구원 투수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정을 이끌 만한 인재다, 차기 주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동훈만 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제2, 제3, 제4의 한동훈을 각 지역의 적재적소에 얼마나 발굴해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새 인물로 공천을 해내느냐. 이것을 잡음 없이 해내느냐. 네. 여기에 개인 한동훈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또 여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높아진 개인 인지도만큼이나 이 공천 결과에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될 수도 있다.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여러 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 위원장, 개인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당 지지율은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위원장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아직 그대로인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 개인 지지라는 것은 사실 뭐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뭐 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걸 국민들께서 서서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걸 알아봐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걸맞는 실천과 행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 여권 지지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용산과의 어떤 거리를 제대로 두지 못한다는 것, 즉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는 단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로 용산과 발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조차 용산의 직할 체제였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준비된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부분들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선전하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총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권을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정권 견제론이 51%로 과반을 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내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신상 효과로서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올해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결국 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성임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 왔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도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이번 선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치르고 싶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치르실 것이고 그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그렇게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 보수 패널들도 자꾸 이게 특검 받으라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면요. 네.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10%대로 무너지고요. 네. 국민의힘에게 참패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체제도 와야 됩니다. 네. 자꾸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도이치 특검법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면 그대로 이제 거부권에서 바로 돌파하면 네. 어차피 이게 보수 진보가 결집하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소신껏 법이 아니다. 이런 걸 자꾸 받으라.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70%, 100% 갑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자꾸 이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자꾸 수평적 관계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된대. 네. 왜 차별합니까? 한 팀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 총선 이기고 그대로 개혁하고 윤석열 한동훈 원팀이 돼야지 왜 인위적으로 차별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주장도 전부 이게 야당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으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 같은 이제 다른 기회를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는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윤 대통령 지지하는 게 30몇 %다.
네. 근데 비판하는 게 한 60%다. 그러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지지하는 분은 날리면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바이든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까지도. 이 말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다 반영돼서 MBC 말도 안 되는 게 바이든 날리면 이런 정정보도 넣었지 않습니까? 네. 이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은 특검하자는 거고요. 찬성하는 분에게 반대하는 거지. 이미 이거는 법의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양분화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저는 여론조사를 봐요.